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중학교 1학년 도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강입니다. 9강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나는 세계 시민인가? 라는 제목이 나와 있네요.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세계 시민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세계 시민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이 의미를 이번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만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나라에서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필품이 부족한 이곳의 피해 현장에 세계 각국에서 보낸 구호 물품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오네요. 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런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우리도 구원 물자나 성금을 모아서 보내야겠어요. 라고 공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지진 피해 국가를 돕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돕고자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인류애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들의 아픔에 우리가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하고 아픔을 함께 느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요, 네팔의 지진의 구호를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할게요. 네팔 대지진 피해 현장의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인도 구호팀이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와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도 100만 달러 긴급 지원과 구조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전세기 편을 통해 가장 먼저 구조팀을 급파한 중국은 총 62명의 구조대원과 수색견 6마리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중국은 구조 활동과 별도로 2천만 위안, 우리 돈 34억 7천만 원 상당의 구호 물자도 보내는 등 이웃나라인 네팔의 참사에 빠른 대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도 공군 수송기 2대에 구조대원 200명과 구호 물자 43톤을 급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네팔에 100만 달러, 우리 돈 10억 8천여만 원을 긴급 지원키로 하고 오늘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네팔 현지 긴급 구조대 파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국과 영국도 각각 구조대 파견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고 일본도 경찰과 소방인력, 외무성 직원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 70여 명이 어제 파견됐습니다. 러시아도 수송기 2대에 구조대원 90여 명을 파견하는 데에 이어 심리치료사까지 파견키로 하는 등 서방국가 못지않게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햄버거를 정말로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소를 키우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선생님도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햄버거를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소를 키워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소를 목장에서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많은 숲을 불로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숲을 불에 태우면서 생기는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생기면서 우리 지구가 기온이 올라갈 수 있다니 처음 알게 된 사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소들이 만드는 방귀나 트림, 소똥이요,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키는 온실가스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높아지고,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라지는 빙하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이 햄버거가 우리 지구의 문제,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햄버거를 먹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동하는 작은 원인이 다양한 세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세계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인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에서 온 월비라고 해요. 세계시민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 아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계시민이라고 해요. 지구는 한 채의 집 같아요. 윗방에서 물이 새면 우리 방에도 물이 떨어지고, 옆방에서 큰 소리가 나면 우리 방에도 소음이 들리는 것처럼 지구는 하나의 집, 즉 지구집이에요. 세계 시민은 이처럼 지구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이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환경오염 때문에 만들어진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낯선 곳을 떠돌며 살아가고 있어. 깨끗한 물을 길어오기 위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옆마을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숲이 파괴되어 나와 아기가 살아갈 곳이 없어. 이처럼 지구집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계 시민이에요.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지구 마을을 만들어가기를 꿈꾸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곳에서 설명하는 세계 시민은요, 이렇게 설명을 했죠. 세계는 하나의 커다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이 다른 집에 영향을 미치듯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햄버거를 먹는 것이 전 세계의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세계 시민은 이렇게 우리가 지구 공동체의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요, 내용 정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세계 시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요, 지구촌 사회입니다.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요, 전체의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문물을 우리는 서로 교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지구촌 전체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계 시민의 의미는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구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자신이 한국인이자 세계 시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 시민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선생님이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화 배우 오드리 헵번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아름답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유명한 배우가요, 어린 시절에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굶주림에 메말라 가던 오드리 헵번을 살려준 곳은요, 한 구호 단체였다고 해요. 오드리 헵번이 배우로서 성공하고 난 뒤에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봉사해야 할 차례야 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는요, 가난과 굶주림을 겪는 빈곤국 아이들을 위해서 남은 삶을 헌신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드리 헵번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고 아름답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 오드리 헵번 배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 사진을 볼게요. 이 모습은요, 오드리 헵번이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나서 빈곤국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네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젊은 시절 배우로서의 모습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오드리 헵번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나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세계 시민의 의미, 그리고 이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좀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